안녕하세요, 신혜필입니다. 어쩔 수가 없다. 부산국제영화제가 어제 폐막을 했는데 저는 사실 그 전주에 주말에만 살짝고 이제 맛보기 하듯이 다녀와가지고 뭔가 이거 관련한 영상을, 리뷰를 찍을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즐거웠으니까. 저는 사실 이번이 부산국제영화제가 3번째인가 4번째인가 별로 자주 가진 못했었는데 오랜만에 가니까 제가 옛날에 갔다 온 곳과 뭔가 변화가 많이 있어가지고 적응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버거리다가 많이 좀 못 즐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쉬운 마음 반. 네, 그렇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를 다녀왔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영화제를 갔다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 창피한 것이 아무리 1박 2일이라지만 영화를 3편밖에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냥 부산국제영화제를 간 게 아니고 그냥 부산 여행을 갔다고 생각하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해가지고 골랐던 첫 번째 영화가 12시 반에 시작하는 거였어요. 다행히. 저기 바밍타이거 뮤직비디오 비하인드 토크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제가 바밍타이거를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티셔츠를 입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콘서트 굿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바밍타이거를 만나서 사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심지어 이 등짝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필름 크루라고 써있기 때문에 뭔가 진짜 좀 영화제에 온 느낌이 나잖아요? 안 보였죠? 저 머리 때문에. 필름 크루라고 써있어서 읽고도 되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좀 영화제스러운 옷을 입고 가는데 이러면서 혼자 되게 기뻐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행군 같은 가방을 메고 돌아다녀가지고 아무도 나의 등짝을 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야. 그래서 그냥 시꺼먼 티를 입고 돌아다니는 여자가 됐고요. 근데 막상 가니까 또 바밍타이거? 부산에 영화제에 가서 바밍타이거? 이거는 그냥 바밍타이거 팬클럽이 아닌가. 이거는 시네필 진망생이라고 하기는 조금 민망한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혹시나 해가지고 취캐팅을 해보니까 성공한 영화가 바로 기이한 생각의 바다에서라는 작품이었거든요. 우리에서는 지금 순간적으로 영원한 세계 미국. 네, 말 그대로 다큐인데 제가 사실 평소에 막 다큐멘터리를 그렇게 즐겨보는 편은 아니지만 이게 김우창 교수님이라고 굉장히 좀 유명한 교수님의 어떤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인데 일단 평도 좋았고 9석짜리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목이 정말 아파서 죽는 줄 알았지만 그 자리에서 그 컨디션에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작품이 좋았다. 사실 저는 이 영화를 봤을 때 뭔가 막 연출이라든가 엄청 내 스타일이다, 그냥 이야기 스토리 라인 자체가 엄청 빨려 들어간다 이런 느낌보단도 그냥 그 김우창 교수님이라는 피사체 자체가 흥미로워서 다큐도 더 좋은 느낌이었거든요. 다큐멘터리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진짜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질 수도 있고 이 연출가가 말하고 싶어하는 그 의도 자체에 저도 동화돼가지고 막 감정이 막 오고 가고 이러는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좀 전자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냥 김우창 교수님이라는 분 자체에 대해서 더 호기심이 생기는, 관심이 생기는. 그리고 영화를 잘 보고 나오고 사실상 영화가 끝난 다음에 아직도 기억나요. 179번 프랑켄슈타인을 제가 티켓팅을 하고 싶어서 계속 잡았는데 죽어도 안 잡혀가지고 그 아이는 놓아주기로 하고 나중에 넷플릭스로 보기로 했습니다. 그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님이 개막작에서 이거 한 거 다들 보셨을까요? 막 사인도 엄청 잘해주고 막 그랬다던데. 그렇게 결국 프랑켄슈타인을 포기하고 그냥 숙소에 짐을 놓으러 가는 겸해서 저희 두 번째 목적지를 경유를 했는데 그곳이 바로 헤어질 결심 영화에 나왔던 그 초밥 있지 않습니까? 설애랑 혜준이가 이렇게 서로 그 뭐라고 하죠? 신문? 탐문? 그거 하면서 이제 혜준이 법카로 긁었을 것이 분명한 그 경찰서에서 굉장히 초밥, 고급 초밥을 이렇게 먹는 씬이 나오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부산이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미 시네필드 사이에서는 너무너무 유명하고 또 부국제가 매년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헤어질 결심 개봉하고 나서 이미 다 소문이 나서 그 당시에는 엄청 그게 몰렸었나 봐. 아예 그냥 메뉴판에 헤어질 결심 초밥에 해가지고 테이크아웃 버전의 도시락을 판매하시더라고요. 포장을 해가지고 숙소로 가서 맛있게 먹었다. 맛있더라.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영화 굿즈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설에는 얼마나 맛있었을까? 설애가 이걸 먹고 눈이 그렇게 커졌는데 과연
먹어봐. 못 먹겠지만. 관자가 진짜 풍미가 있다. 거의 굴 먹는 느낌 정도. 와, 진짜 맛있는 회 먹으면 약간 발가락 꼼지락거리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기회가 된다면 다음엔 꼭 가게에서 먹고 싶다. 왜냐면 사장님들이 다 너무 친절하셨고 그리고 가게 안에 깨알같이 헤어질 결심 소품들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브레이크 타임 딱 걸려가지고 잘 구경을 못하고 가가지고 너무 아쉬워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그 초밥집을 가고 싶어서 부산 여행을 한 번 더 갈까 생각도 했었어요. 이제 초밥을 맛있게 먹고 다음 영화를 위해서 다시 영화의 전당으로 갔는데 그때쯤에 진짜 딱 기분 좋게 선선하게 바람이 불어오고 있어서 드디어 나도 첫 부산 야외 상영을 이렇게 기분 좋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에 되게 기분이 들떠 있었지. 야외 상영은 다른 상영관에 비해서 음식물 섭취 간단한 음료 섭취 이런 게 가능한데 알코올이 섭취가 안 된대요. 그래서 근처 건물 편의점 있는데 사람들이 진짜 다 그 스탠리 텀블러 들고 거기 안에다가 캔맥주를 넣고 있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다 그 야외 상영 보면서 먹으려고 다 그러고 있는 거야. 100이면 100을. 혜필아 너도 다음에 부국제로 오게 된다면 꼭 스탠리를 챙겨. 물론 꼭 극장에서 그렇게 꼭 기현씨 바락바락 술을 먹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야외 상영이니까요 여러분. 아무튼 그렇게 정말 기분 좋게 다음 야외 상영을 보고 왔었더랬죠. 그 배우 정우 씨가 감독한 영화 짱구였는데요. 내가 자고 있는 거 씨발 내가 매번 담배하니까 양쪽 벽으로 다 붙으실게요. 이제 많은 남자분들의 인생 영화로 꼽히는, 그러니까 많은 남자분들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저 경상도 남자분들이라고도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짱구, 그놈의 짱구가 바람, 그 인생 영화 바람의 약간 후속작 느낌으로 나온 영화예요. 이번 짱구도 정말 그 명맥을 이어갈 수 있을까? 내가 진짜 짱구는 내가 지금 벼르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것도 개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개봉하는 날에 맞춰가지고 진짜 내가 왜 짱구를 정우 씨 진짜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정우 씨! 야, 난 그리고 진짜 어이없는 게 제가 영화제를 3번 갔다 그랬잖아요. 부산국제영화제를 3번 갔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한 번이 그 전설의 베네데타를 틀어줬던 회차였어요. 그래서 내가 지나가는 그 담장 너머로 베네데타 소리가 들리는 거야. 너무너무 궁금해. 미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다음에는 꼭 야외 상영 뭐가 됐든 꼭 봐야지 이랬는데 그게 난 진짜 벼르고 있어. 짱구? 여러분 제 인생 영화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이런 영화들을 본 적이 몇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웬만해서 이런 스토리의 이야기일 것이다, 이런 뭔가 흐름으로 갈 것이다 예상이 되면은 사실 그냥 선택을 안 해요. 그냥 애초에 보지를 않는데 그 야외 상영 뽕에 취해가지고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냥 영화제니까 한번 도전해보는 거지 이런 마음으로 봤다가 카메라가 자꾸 기우는 거야, 빡치게. 저는 진짜 이 영화에 대해서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드냐면 진짜 용감하다. 어떻게 2025년에 이런 영화를 낼 수가 있지? 세상이 무섭지도 않나? 무대 인사 때부터 알아봤어야 됐어. 갑자기 무대 인사에 뭐 하다가 계속 가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저래? 이러고 보고 있었는데 이 영화의 감성이 딱 그거야. 가즈아 감성의 영화다. 진짜 짱구 꼭 개봉해라. 나 진짜 이 짱구가 왜 내 마음에 안 드는지 정말 진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저 영화 리뷰할 때 진짜 자신 없거든요. 근데 이건 진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심지어 저는 보다가 중간에 탈주했거든요. 두 번째 날이 됐어요. 오전 영화는 9시부터 영화 보고 저 그럴 수 있는 그게 아니었어가지고 그냥 여유롭게 12시 영화로 보러 갔고 가는 길에 그 유명한 거대 곰탕 먹으러 갔지. 거대 곰탕 솔직히 이런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곰탕이다. 이게 사실 제가 곰탕을 좋아하지도 않아서 더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름도 되게 뭔가 부황스럽거든요. 무슨 뭐라고 했더라? 농후하고 더 뽀얀 곰탕 이런 이름에다가 가격도 1인분에 23,000원이야 곰탕이. 그래서 내가 이놈 너 얼마나 맛있는지 두고 보자 했는데 솔직히 내 입맛엔 그냥 곰탕이었음. 그냥 우리 집에서 외할머니가 끓여주는 곰탕 맛인데?
술 한 잔 걸치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게 됐고요. 하지만 영화의 전당 그 존에 가자마자 바로 모닝 와인 슬러시를 때려버렸고요. 그거랑 저 유명한 또 모모스 커피 또 줄 서서 또 먹어주고 도넛은 여러분 바닐라랑 라즈베리가 있는데 무조건 라즈베리를 드셔야 돼요. 왜냐면 반절은 라즈베리, 반절은 바닐라 퓨레이기 때문에 그걸 시켜 드시는 게 이득이다. 아무튼 이제 제가 12시에 부고니아를 이제 또 예매를 했어가지고 그걸 보기 전까지 뭐 이제 굿즈샵도 좀 둘러보고 했어요. 근데 제가 당연히 뭐 늦게 가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뭐 살 수 있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이거를 샀어요. 저 부산국제영화제 라이터인데 졸라 웃긴 게 제가 지난번에 부산국제영화제 가서도 겨우 산 게 이 라이터였는데 그러니까 지금 부산국제영화제 라이터만 2개예요 지금. 다음에도 부산국제영화제를 가면 꼭 라이터를 모으겠다. 사실 부고니아도 솔직히 말하면 이제 한 한두 달 기다리면 개봉을 할 거기 때문에 안 보려다가 여기 시내 스페셜 토크 뭐 이런 걸로 장준환 감독님이랑 이재훈 씨랑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는 게 있대요. 그것 때문에 홀려가지고 봤어. 사실 같은 선상에 또 테이블에 있었던 게 서기 감독의 소녀라는 작품이었는데 이번에 그 감독상 받으셨더라고 서기 씨가.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봤을 땐 부고니아 본 게 잘한 것 같습니다. 부고니아 되게 재밌었고. How can you tell she's an alien? Well, the signs are obvious. 저가 사실 부고니아를 볼 수도 있으니까 영화제 가기 전날에 지구를 지켜라를 봤었거든요. 아직 진작이 안 가나 보지? 똥구멍 절대 지켜. 어떡해. 지구를 지켜라를 사실 제가 초등학교 때 한번 봤었는데 끝에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처음에 그 막 저 백윤식 씨 묶여가지고 막 고문당하고 이런 씬까지는 기억나는데 결국 그래서 이 영화가 뭘 말하고 싶었고 중후반의 이야기가 어떻게 됐는지가 전혀 기억이 안 났다고 오랜만에 다시 봤는데 이거를 어떻게 내가 봤었지? 초등학생인 내가 대체 어떻게 이 지구를 지켜라를 볼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거 되게 끔찍한 영화고 그 끔찍한 사회와 그 끔찍한 사회의 피해자와 희생양을 약간 돌려가지고 위로해주는 듯한 그런 감성까지 있는 영화였는데 이거를 왜 그놈의 포스터 때문에. 근데 이번 부고니아는 지구를 지켜라와 사실 놀랍도록 정말 비슷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뭐 당연히 뭐 리메이크작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만 사실 거기서 뭐 좀 따왔다고 하더라도 일부 세부 설정들은 조금 바뀔 수도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 정말 웬만한 설정들은 다 똑같이 따왔고 대신 어떤 톤이라고 해야 될까요? 연출가가 이 이야기를 그리는 톤이 되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지구를 지켜라는 뭐 장준환 감독님의 특유의 어떤 유머라든지 약간 그 뿌띠한 귀여운 부분이 되게 많이 드러나는 작품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어떤 소품이라든지 배우들의 연기 같은 거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 있어서 좀 이 영화의 그런 잔인함, 잔혹함 같은 거를 조금 중화해주는 한편으로 반대로 그런 어떤 비극성이 더 뭔가 와닿기도 하면서도 좀 약간 동정심도 유발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는데 부고니아는 그러니까 요르고스 란티모스는 정말 냉철하게 그린 느낌? 뭔가 그런 인물 구성이나 그런 건 되게 똑같고 뭔가 상황 자체도 비슷하고 키워드 같은 것도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가지만 뿌티한 아기자기한 요소들이 정말 많이 빠졌다. 심지어 저는 부고니아를 처음 이렇게 딱 정보를 봤을 때 가장 걱정됐었던 것이 그 지구를 지키래 백윤식 씨가 저기 고문당하는 강사장 캐릭터잖아요. 막 의자에 묶여가지고 막 머리도 빡빡 깎이고 막 상처도 입히고 거기 물파스 발리고 막 이런 캐릭터인데 그게 이번에 엠마 스톤이 연기를 한다고 하니까 이게 정말 자칫하면 요즘 정서,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여자를 묶어놓고 고문하고 막 이런 어떤, 그러니까 이 사실 감독이 그거를 의도하고 한 건 아니겠지만 요즘 그런 식의 뭔가 그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예기치 않게 그런 이미지로 비춰지지 않을까, 예기치 않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않을까 싶은 부작용 때문에 좀 뭔가 미리 사서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작품에서 그런 부분을 저는 크게 느끼진 못했고요. 오히려 그 엠마 스톤이 연기한 강사장 캐릭터의 카리스마가 더 강하게 느껴지는 장면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구를 지켜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마지막에 그
그 이미지를 요르고스 란티모스가 그렸을 때의 그 감동. 진짜 일말의 코미디도 없고 일말의 아기자기함도 없고 정말 진짜 너무 이렇게 이상한 이야기를 진지하게 하니까 나도 그냥 이렇게 약간 저도 모르게 정색하게 되는 그런 게 있어서 푸고니아도 재밌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부산국제영화제를 즐기고 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이게 리뷰라고 할 수 있나? 물론 이걸 들으시면서 뭐야, 나보다 영화도 적게 봤잖아, 이래놓고 뭔 리뷰라고 남겨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게요. 저가 그러니까 어디 가서 시네필이라고 안 하고 다니는 거죠. 밥도 안 먹고 영화 안 보시는 분들 계시지만 저는 그게 안 되네요. 그리고 부산까지 왔으니까 좀 맛있게 먹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죄송하고요. 안녕.